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요번에 기출문제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책은 되게 얇죠? 예,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15주년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5주년 문제를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거 반복이 되네? 이게 느끼실 거예요. 결국 주기를 타는 문제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짧은 게 아니라 꽤나 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한 7년 주기더라고요. 7년 주기로 이게 예전에 잊어버릴만 하면 쑥 튀어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게 평균 7년 주기가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15주년 문제를 다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안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 이건 영원히 안 나오나? 그거 하지 말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한번 쑥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년 쭉 나오다가 또 쑥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주기가 아까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주기가 그 주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안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경제 쪽입니다. 예산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쪽은 정말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예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로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보건에 비해서 보건행정은 정말 정확한 게, 그러니까 양심적인 게 뭐냐면 엉뚱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항상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만 정확히 했다면, 그리고 정확히 이해만 했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아주 정확하고 깨끗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효자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남자분이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보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6개월 정도 됐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대답도 좀 잘하시고 눈도 좀 초롱초롱 해주시고 그죠? 그러더니 1년이 딱 지나면서 이분이 일반행정 시험 보는 날도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일반행정도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한 80%는 문제 풀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중보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 비해서 보건행정은 갈수록 쉬워진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라인을 딱 넘어가는 순간 보건행정 갖고 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게 보건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쉬운 상태대로 그대로 합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그럼 이제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이 우스운 거죠. 왜냐면 그분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일반 행정도 알고 있고 보건 쪽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지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그래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을 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문제에 또 심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럼 분명히 책에 몇 쪽 보세요. 거기 있어요. 라고 하면 본인도 신기해서 이게 이론에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론을 문제 접목하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요런 쪽으로 푸셔야 됩니다. 요건 요런 쪽으로 푸셔야 됩니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세요. 왜 이걸 이런 쪽으로 풀면 풀리는구나. 전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 또 B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유인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긴 했는데, 자,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제가 항상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유인물 되게 양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쭉 한번 공부하고, 근데 그거에 맞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요거는 이론서 몇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론하고 문제를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인물 잠깐 보실래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작년은 아니고 올해 나온 문제구나. 그렇죠? 올해 나온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보건의료 체계예요. 6문제나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4문제. 결국 보건의료 체계하고 사회보장을 묶어서 10문제, 반이 나왔습니다. 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중에서도 보시면 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국가보건의료 체계 모형, 얘 엄청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보건의료 자원의 평가